조국 사태 반성하자 문자 폭탄 쏟아져. 민주당 내 초선 의원 5명이 낸 반성문이 당내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 없이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이 발언 뒤에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 발언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던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방금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의 발언을 보셨는데요. 그야말로 이들은 최악의 주말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주말이요? 네, 이들은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조국 전 장관의 논란에 대해서는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할 것을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이들 초선 의원들을 그러니까 초선 오적이라고 규정하면서요.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초선 오적이요? 네, 항의 전화는 물론 비난 문자까지 세도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배응망덕하다 이런 비판의 글이 줄을 이었는데요. 한 의원은 문자도 문자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무음 처리를 해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강성 지지층의 날선 비판에도 이 초선들 그래도 계속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초선 의원인 장철민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항의 문자, 전화가 참 많이 오지만 그런 걱정, 의견도 다 잘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또 소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장 의원 외에도 총 아까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초선 의원 5명 최초 논란이 됐던 그 기자회견 이후에 이틀째인 어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난이랑 논란을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 그건 당내의 다양한 성찰,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친문, 비문을 나누어서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난과 논란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거다. 윤지영 기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수별로 모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초선 의원 모임을 했고 오늘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했다고 하던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오늘 재선 의원 모임 오늘 오전 7시 반에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약 3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초반에 약간 공개 발언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 공개 발언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섯 번째 비행기 타고 오신 거야? 사칠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소선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몇몇 분의 우리 재선 의원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오셔가지고 그 재선 의원들도 좀 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재선들이 열심히 해야만이 허리 역할 열심히 해줘야만이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모두 내년에 죽는다는 것은 모두 동의할 겁니다.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네, 민주당 내 재선 의원 총 49명인데요. 지금 이 모임의 좌장인 김철민 의원이 주말에 일일이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모임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 모임 3시간 정도 굉장히 길게 진행을 했는데 이 모임이 끝난 이후에 김철민 의원이 직접 기자들에게 어떤 내용 얘기를 했는지 전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초선 의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선거 패인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와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차단했던 것,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쇄신 재료로 쓰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조국 사태를 선거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일부 초선 의원들이 꼽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은 없었지만 문제 인식에는 조금 차이들이 있었다. 다만 이 자리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토론을 펼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초선 의원들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두 번째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모임에 좀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오늘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도 이 당내에 이 조국 전 장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강경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이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 재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의 중진들도 조금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요. 이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폭풍 쇄신만이 민심이다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일반인들의 연락처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이 당 내의 일부 이제 지지자들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민주당 내에 무슨 룰도 변경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이 민주당 비대위가 중앙위의 의결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 중앙위가 어떤 조직이냐 한번 보면 당 지도부 그리고 소속 의원, 전국위원회 어떤 위원장 같은 이런 소수 핵심 멤버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소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비대위가 공석인 자리를 좀 빨리 채우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권리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당연히 이 당원 투표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서니까 비대위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그럼 5월 초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뽑겠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들의 이 얘기에 뭐 무릎을 꿇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강성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지도부가 총사퇴한 거는 재보선에서 친문으로 구성이 됐었던 지도부가 재보선의 어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는데 그 자리를 결국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들, 친문이 주류인 권리당원들의 손으로 다시 또 친문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당초 이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중앙위 의결로 선출을 하려고 했지만 일부 당원들의 반발로 5월 1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번복이 된 부분입니다. 당 원로들은요, 지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그 LH 사태 거기다가 아마 그 김상조 실장의 저 행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지들은 다 저렇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그 1년 동안 저 180석을 해줬을 때 협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독주하는 모습 그거 보여왔잖아요. 뭐 그동안에 쭉 그 해온 모습이 요 아주 그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너무 이렇게 오그라든 것 같아. 중도가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은영 위원님, 지금 기자들의 설명 쭉 들었고 지금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민주당 내의 일부 강성적인 지지층 입장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일단 강성 지지층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조국 사태 이후에 총선에서 대승한 거 잊었느냐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그다음에 뒤통수를 친다, 배은망덕하다 등등을 올렸어요. 초선 그 강성 지지자들이. 근데 물론 이제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그동안 목소리를 안 내던 초선 의원들이 이제 와서 그동안은 뭐 혜택을 보다가 이제 와서 반성을 하는 거냐 라면서 나름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반성할 게 있다면 그때는 말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문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초선 의원들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할 말이 있다면 당원 게시판에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문자 뭐 폭탄이라든가 전화 폭탄 방식으로 사실 이제 사실상의 실력 행사를 하는 거는 방식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당 밖에서는 아직 당원들도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거가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초선 의원들한테 이제 반발을 하면서 사실 좀 초선 의원들이 여러 차례 또 계속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약간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초선 의원들이 모처럼 목소리를 냈는데 의기소침해지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게 지원 사격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뭐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이 뭐 용기를 냈다. 초선 의원들이 용기를 낸 거 가상하다 이렇게 응원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그 평소에도 쓴소리 하던 의원들 뿐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긍정적인 게 재선 의원들도 오늘 모임을 갖고 이렇게 이제 그 성찰하는 목소리를 내고 토론을 하기 시작한 것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가감 없이 기탄 없이 토론을 해서 사실은 성찰을 하고 반성하는 목소리가 좀 시끄럽더라도 일단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이 지금 과정에서 되게 이 선거 패배하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여당인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그래서 질서 있는 수습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다 뭐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질서 있다 보니까 뭐 비대위원장도 친문으로 그냥 속전속결로 친문 비대위원장 일정 관리하는 일주일 만에 비대위원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일정 관리만 할 뿐 뭐 이렇다 할 뭐 지도부에서 뭔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들만 토론할 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서 그때 혁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오는 15일 날 좀 일정을 앞당겨서 새 지도부, 일단 새 원내대표부터 뽑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그 15일 날 하는 선거 때 일단은 패배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좀 짚고 그다음에 패배 원인도 제대로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쇄신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들을 이번 원내대표 선거 15일 날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늠할 수 있는 아마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뭐 게시판에도 올리고 뭐 초선 의원들 비판도 했습니다만 지금 당심과 민심이 많이 괴리돼 있다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의 문제거든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심도 반영하면서 민심을 어떻게 앞으로의 새 지도부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쇄신 방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해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다음 달 초에 있을 전당대회, 즉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지금 출사표를 던진 인물 몇몇이 좀 많이 드러나 있고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친문 속 색채의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또 친문 일색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쇄신 과정에서도 별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 혁신해 나갈지 이런 부분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화면도 나갔지만 당 원로인 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요. 특정 계파가 독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대선 1년 전에 백신을 맞은 것이다. 뭐 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은영미 의원도 조국 전 장관을 언급을 했지만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를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 참패 이전에는요, 이 당내 주요 인사들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먼저 과거 발언들 모아봤는데요.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장 안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주장을 하기보다는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가서 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이제 거대하게 부풀려서 국민에게 그렇게 많은 불신과 그런 의혹과 그걸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렇게 이제 장 의원 같은 경우처럼 이번에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관련, 휴가 관련 어떤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 호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모든 군대 갔다 온 이 정말 육군 병장들은 다 아시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좀 상식적인 상황이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거대 권력의 아들 이렇게만 지금 너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반성문을 쓰고 있는 이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네. 이전에 보면 지금 이소영 의원의 경우에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자 명예훼손이다. 또 그 오영환 의원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해온 일인데 침소봉대하는 것 같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장경태 의원은 너무 지나치게 거대 권력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해왔는데요. 많이 좀 감싼 경향이 있었죠. 네, 그죠? 맞습니다. 선거 이후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친문 중진도 이 선거 이후 약간 뉘앙스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홍영표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어떤 입시의 지금 문제,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문제를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민감하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홍영표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 검찰개혁 문제를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있어서 공감하는데 우리가 안이하지 않았나라는 이 비판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지금 홍영표 의원이 얘기한 이런 기류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조국 사태 반성에 대해서요, 이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9일 올린 SNS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 3월 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1등이었다. 조국과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지난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서초동 촛불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국 사태보다는 LH 사태 그리고 아파트값 폭등 등 이 부동산 관련 악재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당 안팎의 중론입니다. 네, 사실 조국 전 장관 지금 자신에 대한 의혹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지금 반으로 지금 갈라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의외로 당사자인 본인은 좀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네, 조국 전 장관 사실 SNS에 자신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그리고 자주 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지난 9일 날 울산시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한 내용을 올린 것 이후로 벌써 3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일이 바로 앞서 그 윤지원 기자가 얘기를 했었던 당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당이 너무 좀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란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게 바로 지난 9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벌써 3일째 계속 어떤 메시지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정작 본인은 여전히 아무 얘기가 없다. 자, 지금 이 민주당 내 쇄신의 목소리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 간의 간극 이거를 얼마나 빨리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